없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균 의원님. 10페이지에 보면요, 품목별 농업 연구회가 있고 품목별 농업 아카데미가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이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기존에 영농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전문 기술 배양을 위해서 그분들이 단체를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도에서는 이제 지원 사업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하고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연차한 활동 그런 거 하는 거에서 우리 지금 현재 평택에는 17개 해에 926명으로다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아카데미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 또는 영농을 처음 접하셔서 귀농하셨던 분들, 물론 귀농교육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연초에 영농교육, 새 영농 설교육이 끝나고 지도자의 교육 따로 있고 이런 연구교육인데 이분들이 기초 교육부터 현장을 같이 이렇게 접근해서 배울 수 있는 교육 운영을 다시 설정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개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또 설문조사를 해서 과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양봉 같은 건 상당히 지금 인기가 좋고 있습니다. 전에 50문가 정도밖에 안 됐던 분들이 100문가가 넘으시면서 양봉에 대해서 참여율이 좋아서 한 10여 차례씩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슈퍼모닝쌀 생산 육성단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부. 근데 제가 좀 하나 좀 질문을 할게요. 요번에 직거래 장터가 지금 남부, 서부, 북부에서 전부 다 열렸는데 가보니까 슈퍼모닝쌀 10kg짜리가 3만원, 그리고 소사벌도 쌀 10kg짜리는 23,000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이제 같은 품종인지는 똑같은 구시이깔이던데? 그게 저희가 슈퍼모닝 단지를 통해서 육성되는 그 품종, 그건 단지 심사나 또는 그거는 GAP 인증까지 받아서 RPC에서 정식으로 나오는 그 품종입니다. 근데 일반에서는 일반 재배용으로다 농협에서 또 일반 관리하는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서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차별화가 됐지만 네. 10kg짜리 하나에 7,000원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글쎄요, 거의 한 25% 정도가 싼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소사벌 쌀이라는 것은 개인이 고시가리 쌀로다가 생산해 보든지 추천쌀. 그럼 우리 슈퍼모닝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지원을 해주죠. 네. 그러면 그게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여하고, 물론 품질은 좋을 수는 있습니다. 좋다고 판단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했더라도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그래도 예산은 지원이 된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소사벌 쌀이 이제 23,00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7,000원 개차가 나면은 슈퍼모닝 쌀이 더 이제 7,000원 고가잖아요. 네, 그렇게 고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품질을 향상을 시켰기 때문에 일반 쌀보다는 더 받아야지 그게 자꾸. 그래서 지금 일반 쌀 같은 거 추천 같은 거는 그보다 훨씬 더 낫고. 똑같은 고시이깔에 제가 그래서 네. 쌀 제목을 이렇게 봤더니 둘 다 고시이깔이더라고요. 그래서 소사벌 쌀에서는 예산 지원 안 해주죠. 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슈퍼모닝 쌀은 예산 지원 해주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산 지원 안 해주는 똑같은 품종의 쌀이, 물론 어떤 유통 과정이나 그 재배에서는 좀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체감했을 때는 한 25% 정도 싸고 똑같은 고시이깔에다 똑같은 10kg짜리에다가 한다고 그러고 또 세부적으로 좀 더 예산 지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 차이를 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상식을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만약에 고시가리가 23,000원 10kg짜리라면은 그건 햅쌀이 아닐 겁니다. 햇살이라고 글쎄, 그런 이제
그러면은 고시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고시까지. 제가 이제 평택 농협을 수석고 전월에서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도 남부농협 요번에 저기 남부에서 했을 때 양쪽에서 이쪽에서 농협사를 팔고 이쪽에 들어가는데 그 무대 있는 데서 바로 돌면서 저기 롤러스케이트장 있는 쪽으로 가면서 이 쌀을 팔았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물론 좋은 쌀이라고 그러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대부분의 이제 농업인들 빼놓고는 소비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택 시민들도. 그럼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고 똑같은 고시가에 똑같은 10kg인데 더더구나 슈퍼링은 예산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이 어떤 생산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저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해하겠냐고.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이 힘들다고 하지만 경쟁력을 이런 것도 하나의 경쟁력인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3자가 봤을 때 상식이 용납되는 게 돼가지고 구매를 해야지만이 경쟁력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평택농협에서 갔을 때는 평택농협 쌀은 일반 쌀하고 슈퍼닝 쌀하고 1,000원 차이가 났거든요, 계획이. 그래서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더 파악을 해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농업 행사가 그래도 상당 부분 많아가지고 저희 의원님들도 이제 가끔 가보는데 어떤 제목하고 이렇게 굉장히 맞지 않는 행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무슨 그래 우리가 무슨 대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인근의 헬장 이렇게 가보고 그러면 솔직히 많은 농업인들이 모였으면 좀 더 농업의 발전이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제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건 없고 무슨 5일장 태운 것 같아. 근데 저희가 또 그런 부분도 무슨 행사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준다. 여름에 휴가 먹고 휴가 보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현실성에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 많고 물론 결산을 볼 거예요. 결산을 보는데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해온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 그러면 더 노력해가지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정책과 그 어떤 행사가 돼야지. 그 관계는 이제 그 유통이라든가 그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현장 그 부분은 이제 농협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농업정책과 그 마케팅 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업무 협의 때 항상 그것을 강조를 하고 또 분기별로다가 슈퍼닝 쌀 생산 단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직거래 장터나 그런 걸 얘기하면 당연히 직거래 장터 같은 데나 무슨 어떤 저희가 행사가 된다고 와서 하시는 건 좋다 이거고 그 외에 농업인들의 행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보면은 이게 진짜 왜 이 행사를 했는지 진짜 농업인들을 위한 행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들 하기에 휴양지 같아요. 앞으로 그런 건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만 행사는 틀림없이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하고 그 나머지 여유 시간에 다른 행위를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목적도 없이 제3자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행사인지 모르겠다 했을 정도면 틀림없이 행사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고쳐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단체를 보면 유사기능을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한 번 정도 통폐합할 수 있는 생각을 좀 가질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제 우리 평택시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여기 이제 품목연구회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업경영도 거기도 이제 시에서 하면서 이제 같이 저희도 서포트하면서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이게 개통주주기로 해서 중앙회 연합회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서 통합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네,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근데 현실에 알맞게 지금 우리 농업이 항상 어떤 개선을 해야 되는 거를 넘어서 아예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관례에 묶여가지고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중앙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는 당연히 또 예산 지원을 해주고 FTA다 보다 농업이 힘든 건 압니다. 그리고 옛날같이 근데 옛날보다는 더 좋아졌고 우리가 이제 산업환경부를 할 때도 농업정책과 보면은 수많은 예산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알 속에 있는 닭 새끼들도 알을 깨는 아픔이 없으면 나오지를 못하듯이 농업도 만약에 그렇게 힘들어진다고 하지만 자구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농업에 직접 종사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행사장이나 이렇게 인근을 가보면은 야 이거는 과연 자구 노력을 하는 건가 할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저기가 되거든요. 그래놓고 맨날 힘들다는 말만 계속 해주고 농업이 뭐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이니까 지켜야 되지만 좀 더 나아질 수 있게 갈 수 있는 거는 지도하는 지금 농업기술센터고 농업 예산 반영이나 또 그쪽에 한쪽을 해주는 농업 정책을 찾고 유도도 그쪽으로 해줘야지 정말 평택 농업이 농업인이라도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갈 것 같아요. 이제 그 조직이 연합회 개념으로다가 있는 조직은 참 시군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개혁을 한다는 것이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제 매년 그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그래서 그것도 매년 평가를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라 해서 한번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개선하는 게 아니라 도태를 시키고 새로운 또 아까 뭐 아카데미 그런 데서 좋은 또 연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도태를 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수박연구회하고 과철이연구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저기 내용이 수박이 과철이에 포함이 되기 위해 통합을 시킨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토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시면 이익생님. 먼저 이제 소장님으로 되게 승진하신 게 축하드리고요. 그 궁금한 거 여쭌데 좀 답변은 그냥 짤막하게 해주셔서 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8쪽에 보면은 이동시 저온 저장고 설치했는데 이게 어떤 거를 갖다가 보관하는 이 저장고예요? 이제 농산물을 생산한 저온 저장고 5평짜리 그 시설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생산한 거. 그래서 한 개당 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들어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동식이라고 지금 15대 설치를 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어디 뭐 각 불하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농민들한테 각 읍면 농업경영인 단체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농업인 단체에 일개소씩 개인별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 그 단체라는 게 15개만 또 다른 데는 농업경영인 단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경영인 단체가 있는데 15개 그 되게 외에는 없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다 작년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 저온저장고하고 컨설턴 비용에서 2억 6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5개 정도의 그 저온저장고를 공급을 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또 요청을 해서 한 2억 6천 정도가 50% 보조입니다만은 그것이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에 발표한 대로 그것까지 확보를 해야 되면 추가로다가 이것은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저온저장고가 네. 좀 더 이제 필요한 데서 요청할 경우에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력 있는 농업인 단체 육성해갖고 그쪽이 있는데 영농 현장 애로 기술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추진 실적의 경우 이것은
저 과장님께서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들어갔던 사업은 이제 도비 사업으로요. 그 소규모 농산물 품질 유지를 위해서 이제 진공 포장기가 지원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공 포장기요? 네네. 그 다음에 그 11쪽에 보면 슈퍼우닝 농업대학 운영해갖고 6차 산업현장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 연수 6월 8일부터 6월 10일 2박 3일 73명이 갔던데 어디다 내보신 거예요? 요거는 농업대학생이 제주도에 그 연수를 다녀온 겁니다. 제주도? 네. 그 다음에 그 12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은 농촌 생활 환경조성 시범사업 추진해갖고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인데 이게 어디예요? 이 한 개 마을 20명이라고 하는데 어디예요? 이거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을 다 추진해도 오성면 단거 3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성면 단거삼리? 네. 네. 근데 장수마을을 하는데 지금 이 그 단거삼리에 지금 최고령자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최고령자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뭐 장수마을 장수마을이라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대상자로 선정할 때 65세 이상 그 연령을 갖춘 어르신들이 20% 이상이 되면은 장수마을로다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마을은 65세 이상 된 그 어르신이 지금 80%가 되고 있습니다. 80%요? 네. 그러면 65세 이상이 아닌 만약에 70세라든가 뭐 80세, 해당이 됩니다. 90세 이렇게 세분해서 파악한 있어요? 그거는 파악이 된 거 있는데 자료를 있는데 제가는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한번 줘보세요. 네. 그 다음에 농업생태공원 조성에 있어서 그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다 보면 그 옆에 그 논 하나가 항상 발생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잘 진행됐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아직 이제 협의 매수는 안 돼서 그것을 나중에 수용 쪽으로다가 지금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감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정 평가를 하고 있고 아마 이제 경기도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 제재를 청구를 해서 그 결과가 내려오면은 저희가 이제 그냥 공탁 처리를 해서 이제 소유권을 이전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기술센터 갈 때마다 꼭 그게 좀 안 네. 좋더라고요. 빨리 그 매입을 해갖고 전체적인 뭐 행사 같은 거 치를 때도 좀 제대로 되게 좀. 그 다음에 그 18쪽에 최소화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 보급에 보면은 추진 실적에 보니까 무한질주, 남대 자격 등 8품종이 이게 뭐예요? 이건 이제 고추 품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추 품종에 남대 자격 뭐 이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럼 무한질주는 무슨 품종이고 남대 자격 무슨 품종이에요 이거? 이건 이제 저항성 품종이라고 그래서 여름에 그 고추 재배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예방 치료가 힘든 게 역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한 품종을 그 선발해서 육성형 품종에서 이것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무한질주라든가 남대 자격 등 뭐 이게 품종의 이름을 갖다가 네, 품종명입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처음 들어봐갖고 고추에 이름이 있다는 게. 여자 자격증을 그 다음에 평택 꽃나들이 행사 이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평택 꽃나들이가 그 행사 기간 중에만 하는 꽃을 식재해갖고 그거 딱 지나면 좀 별걸 없는데 좀 계절 따라 좀 필 수 있는 꽃들을 갖다 식재를 해갖고 그 기술센터를 찾는 일반 시민이 됐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다양한 꽃을 좀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옆에 이제 생태공원도 조성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다양하게 계절별 그 꽃을 갖다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꽃나들이 행사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꽃을 대량으로 해야겠지만은 그 다음에 뭐 가을철이 되면 뭐 그 코스모스든 뭐 어떠든 뭐 유채꽃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해바라기라든가 아니면 뭐 코스모스 가을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식의 또 좀 식재를 좀 해갖고 항시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봄에 그 이제 튤립 중심하고 유채 중심에서 꽃 행사가 끝나고 나면 사실 여름에는 꽃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지금 생태공원 조성 중에 있는 그 부지에다 코스모스를 심어서 그것을 이제 경관용으로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버렸는데 여름에는 진짜 적절한 꽃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그 공원이라든가 또는 이런데 그 꽃단지 그런 데도 가봐도 여름에서는 그 하구라든가 생육 상태가 불량해서 꽃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상태고용이 조성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안배를 해서 하여튼 늘 볼 수 있도록 사실 여름병이라도 꼭 우리나라 꽃 아닌 외국 품종이라도 가능하다면 좀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그 생태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어떤 그 뭐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도 좋지만은 일반 시민들이 가서 그 청소년이 됐든 뭐 유아가 됐든 해서 볼 수 있는 진짜 농촌에 대한 게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가르면 가축 같은 경우도 좀 여러 종류를 뭐 큰 거는 어렵고 있고 뭐 토끼라든가 뭐 닭이라든가 오리 뭐 이런 정도는 좀 가서 볼 수 있게 농촌에 진짜 느낄 수 있는 피부로 그러한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원래 생태공원이 이제 컨셉이 농촌 체험이 상당히 강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거기 그 여름지라고 하는 그 농사 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애완견 놀이터 그런 시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완견 뭐 놀이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농촌에 가면 사실 옛날 시골 풍경을 느낄 수 있는 닭도 있고 토끼도 있고 오리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직접 뭐 먹이도 주고 뭐 이럴 수 있는 그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유리 이런 벽 같은 데도 보면은 그 개미들 키우면은 개미 굴 파고 들어가는 게 눈으로 딱 볼 수 있게끔 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그 본인이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만약에 그 어떤 채소라든가 뭐 이렇게 할 적에 고구마 뭐 감자 파 양파 뭐 이렇게 마늘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유리관을 해서 볼 수 있게 그 뿌리가 밑에서는 그 고구마가 어떻게 되고 사실 도시에 있는 사람은요 이 쌀이 나무에서 자라는 줄 알아요. 고구마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위에서 피는 건지 밑에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갖다가 진짜 외지에서 오는 그 도시인들을 와서 볼 수 있게끔 왜 이렇게 되게 가려주면 흙 위에로는 이제 뭐 줄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밑에 뿌리 쪽에 고구마가 열리고 감자가 열리고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러한 것도 좀 시설이 필요하겠다. 마늘, 파,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시골에서 재배하는 거. 네, 오늘 다학도 검토를 해서 그 하여튼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수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 의원님. 짧게. 예, 조금만 부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이제 FT라든가 이제 우루과이나 넣고 그런 관련돼서 농민들이 이제 피해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도 또 질문에 답변할 때 보면은 40만 톤이라는 그 수입쌀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매년. 그랬기 때문에 이제 식량이 남아가지고 쌀이 수급이 좀 어렵잖아요. 쌀값도 하락되고. 그래서 우리 제가 보게 되면은 RPC 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 농업인구가 한 4만 명 되나요? 평택 농업인구 2만 9천 명입니다.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농업인구가? 네. 농가 호수는 1,291만. 아까 설명해 보니까 한 36%가 이제 단지화를 네, 하고 있다는데 그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단지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단지화를 해게 되면 쌀
판매하기도 좋고 또 쌀값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동료인에게도 이제 소사벌 쌀과 슈퍼오름 쌀 차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쌀을 수매할 때 종이소 일반 종이소 쌀값을 더 줘요. 물론 거기서 우리가 곡물 지원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그 쌀값을 더 준다고 농민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차익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일반 종이소 쌀하고 RPC 쌀 단지하고 그래서 RPC 쌀 단지는 우리 슈퍼 브랜드 마크가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G마크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요즘은 좀 농협 쌀도 내렸다고 하더라고. 슈퍼 오는 쌀도 내린 거 아니에요? 쌀값 좀 낮췄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체험관에 그 추진 계획에 보게 되면은 hun명으로 쓰게 돼 있는데 밑에서 18주 문화체험관에 일명 또 수정으로 돼 있죠. 시품 쪽에 6차 산업 컨설팅 및 농산물 과공 인력 충원하고 실환제 손대 기재가 일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 농업 가공 분야의 그런 전문가는 농업기술센터는 없어서 그동안 이런 교육을 할 때 외부 강사를 많이 이렇게 초빙을 해서 쓰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6차 산업 가공, 체험 뭐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고 농민들이 지금 요구를 했어요. 지난번 협의했을 때. 네. 그래서 문화체험관 나에도 가공 체험 시설을 그 30억 중에 한 2억 9천만 원은 그런 기자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가공 교육뿐만 아니라 창업을 위한 그 컨설턴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시간 선택 임기제로다가 해서 대학교의 그 가공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 또 거기다가 기사 자격증을 갖추고 경력을 갖춘 사람을 한 명을 지금 채용했습니다. 11쪽에 슈퍼우리 농업대학, 지금 과가 세 과가 있잖아요. 친환경 농업과, 농산물 가공과, 농산물 마케팅과. 매년 과가 바뀌는데, 내년은 또 무슨 과를 또 이대로 그냥 갈 거예요? 내년에 또 뭐. 그거는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 과를 가겠다 이렇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의향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농업에 우리가 지금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고 판매 사업까지 가야 하는데, 그 농업인들한테 어떤 전수조사,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해놓은 것보다도 소장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식품 가공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6차 산업 쪽으로 방향을 그쪽으로다가 하고 권위를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해마다 제일 경쟁률이 높은 겁니다. 식품 가공 관련 농업대학 학과가. 그리고 유통 마케팅과도 이미 농업대학을 졸업한 분이 재배 기술이나 생산 기술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데 마케팅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공통사항이 마케팅 판매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 정도는 그래도 계속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런 그렇게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경쟁이 있는 과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네. 농산물 가공과는 계속 거기서 여러 가지만 배우더라고. 그래도 신청자가 치고 많고. 지난번에 총동문회 행사장 가봤더니 지금 국인가요? 국이? 네, 그래. 국이 총학생회장이 없는 것 같아요. 총학생회장이 이제 지난번에 그 임원하고의 그 갈등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탈퇴를 했습니다. 저 학교를 이제 자퇴를 하셨고, 그래서 부회장이 현재 이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다시 지금 얼마 남지도 않은 졸업 시즌이라서 그냥 부회장. 성인들이지만은 네. 잘 좀 조율해서 그런 화탄이 나지 않게 불협화음이 안 나게 다음부터 잘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저기 이 꽃나들 행사하실 때 가장 그 애로점이 무엇이었었어요? 꽃나들 행사 매년 준비하시면서. 저희가 해마다 하면은 이제 그 주차난이 제일 문제였었고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금년도 같은 데는 농업 생태공원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임시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올 때 보니까는 1,600대 정도 차량들이요. 차량들이 그렇게 이제 진입을 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도 거기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 조성의 주차 대수가 지금 보니까는 제가 1,440대 정도 그렇게 이제 주변 주차장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5성 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차장 문제가 제일 문제고, 다음에 두 번째로 뭐 그거 시설이나 꽃 재배 같은 거 하실 때는 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이제 튤립 재배에 있어서 그때 튤립 파종기가 한 10월 중순에서 그 적기인데요. 그때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런 파종 시기를 놓칩니다. 그리고 그 기대 행사 때 꽃이 안 펴지면 또 말짱 빨라네,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적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그 적기 파종했는데 하여튼 날을 가려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때 피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그 봄이 되면은 그 고온이로다 해서 조기 개화가 되는 문제예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너무 먼저 네, 펴지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다 차광막 설치도 하고, 뭐 이제 관수 작업도 하고, 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행사 추진하고 직원분들이 아주 고생을 부세 계시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게 매년 이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내년에 이제 공원 조정 때문에 예. 전시회만 하는 계획을 하고 것입니다. 있습니다. 네. 예, 공기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업무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역자원 소득화 역량을 가진 전문 농업인 양성은 물론 FTA 대응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맞춤형 경영 개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5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사업소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